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 내과 전문의 한종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꼭 새벽 3시쯤 깨요.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이 안 와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해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분들 중 상당수가 마그네슘을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그네슘 늦게 먹으면 새벽 3시 무조건 깬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수면 생리학의 핵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지켜드릴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 채널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오늘 밤 숙면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은 자기 전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잠들기 직전 10시나 11시쯤 복용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단순히 수면을 돕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리듬을 조율하는 미네랄이기 때문이에요. 즉, 언제 먹느냐에 따라 뇌가 받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62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불면증으로 몇 년째 고생하던 분이었어요. 선생님, 마그네슘을 매일 자기 전에 먹는데 오히려 새벽 3시쯤 깨요. 이분의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저녁 11시에 복용하고 바로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마그네슘을 너무 늦게 드셔서 그렇습니다. 이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죠. 아니, 늦게 먹는 게 왜 문제예요? 마그네슘은 진정작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그 작용이 시작되는 시점은 섭취 후 약 2에서 3시간 뒤에요. 즉, 밤 11시에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새벽 2시에서 3시, 딱 여러분이 깬다고 말하는 그 시간이죠. 그때 신경 이완이 급격히 일어나면 오히려 뇌가 이건 새로운 자극인가? 라고 착각하면서 깨어납니다. 결국 진정제가 아니라 각성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그네슘의 역할이 단순한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의 활동은 밤 9시 이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10시 넘어서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멜라토닌 생성과 리듬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신경만 자극하게 되죠. 이게 바로 자기 전에 마그네슘 먹었더니 더 잠이 안 와요. 라는 역설적인 현상의 이유입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녁 식사 직후 오후 6시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섭취하면 체내 흡수와 분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밤 9시 전후로 뇌의 이완 반응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즉, 몸이 잠잘 준비를 하는 타이밍과 마그네슘의 작용 타이밍이 일치하는 시간대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이 시간대 복용을 권했을 때 불면증이나 새벽 각성의 빈도가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남성분이셨는데 밤마다 새벽 3시에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검사해 보니 방광도 전립선도 문제 없었습니다. 원인은 마그네슘 복용 시간. 이분 역시 밤 10시 30분에 드셨죠. 섭취 시간을 오후 6시로 바꾼 지 5일 만에 요즘은 새벽에 안 깨요. 푹 잡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는 밤 10시 이후부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수면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이완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의 전이차 전기 신호 균형을 흔듭니다.
쉽게 말해 전류가 평온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출렁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3시의 각성 신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마그네슘은 자기 전에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복용 형태, 그리고 수면의 질을 바꾸는 황금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같은 마그네슘인데 어떤 형태를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10배 차이 난다는 점 아마 놀라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마그네슘은 다 같은 마그네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그네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여러 화합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산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트레오네이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름만 달라 보이지만 흡수율과 체내 작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죠. 값이 저렴하고 변비 개선 효과도 있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체내 흡수율은 5% 미만입니다. 즉 100mg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서 쓰이는 건 5mg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매일 먹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다음은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아미노산 글리신과 결합된 형태로 신경 안정과 숙면에 가장 적합한 마그네슘이에요. 흡수율이 70% 이상으로 높고 위 자극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면, 긴장, 근육 경련,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트레오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비타민 C 유래 성분과 결합되어 있어 뇌세포로 직접 전달되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즉, 단순히 몸을 이완시키는 걸 넘어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깊은 수면 단계 REM 수면까지 개선합니다. 수면 중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는 분, 또는 새벽에 머리가 맑아져서 다시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깨고 다음날 아침엔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산화 마그네슘을 6개월간 드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리시네이트형으로 바꾸고 복용 시간을 저녁 6시로 조정했습니다. 2주 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한 번도 안 깨요. 아침이 가볍습니다. 같은 마그네슘이었지만 형태와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복용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직후 섭취하세요. 마그네슘은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과 만나 결합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지고 속쓰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녁 식사 후 10에서 15분 뒤에 물 200ml와 함께 천천히 복용하세요. 둘째, 하루 권장량을 지키세요. 성인 남성 기준 350mg, 여성은 25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지 말고 150에서 200mg으로 시작해 3에서 5일 간격으로 늘리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칼슘 아연과 분리 복용하세요. 이 세 가지 미네랄은 체내에서 흡수 경로가 비슷합니다.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죠.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저녁 6시에, 칼슘은 아침 식사 후 복용하는 식으로 나누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카페인과의 시간 간격을 두세요. 커피, 홍차, 녹차 속 카페인은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카페인을 섭취한 후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도 하루 마그네슘의 30%가 소실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섯째, 지속성 루틴을 만드세요. 마그네슘은 즉효성 약이 아닙니다.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섭취해야 신경과 근육이 안정됩니다. 적어도 2주에서 4주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 리듬이 생기면 숙면 주기도 함께 정상화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그네슘은 하루 중 언제 먹느냐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몸은 약보다 패턴을 기억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생체 동조 CHRONOBIOLOGY라고 합니다. 즉, 몸의 시계가 약의 효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수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압, 소화, 배변, 심박수, 체온, 모든 생리작용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마그네슘은 이 리듬을 맞추는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그네슘을 수면 영양제라기보다 몸의 시계 영양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스마트폰 배터리를 100% 충전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몸의 전류를 충전하는 시간은 소홀히 합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그 몸의 전기 충전소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밤 9시 이후는 늦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 오후 6시 전후. 이 황금 타이밍이 숙면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마그네슘 수면 루틴과 새벽 각성을 없애는 24시간 신경 회복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면의 질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침대에 누워있는 밤 시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숙면은 밤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 전체의 리듬 속에서 쌓인 신경의 피로가 저녁에 풀리지 않으면 밤이 돼도 몸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즉, 좋은 잠은 낮부터 준비된다. 이게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마그네슘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1단계 아침 7시에서 10시. 전류를 깨우는 시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분 보충이 아니라 밤새 굳어있던 세포의 전류를 켜주는 스위치예요. 잠자는 동안 혈액은 진해지고 전해질 균형은 무너집니다. 이때 물 한 잔은 마그네슘이 작동할 수 있는 전류 통로를 다시 열어줍니다. 그 다음 아침 햇살을 5분 이상 쬐세요. 햇빛은 뇌 속의 생체 시계를 리셋시키는 자극입니다. 이 리듬이 바로 저녁의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아침 햇살은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게 하고 코르티솔을 적정 수준으로 올립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충분히 있는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치솟는 걸 막아주죠. 즉, 스트레스 방어막을 만드는 시간대입니다. 2단계 오후 12시에서 6시.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 점심 이후부터 저녁 전까지는 마그네슘을 보충하기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혈류를 따라 근육, 신경, 심장으로 천천히 분포되며 저녁의 이완 반응을 준비합니다. 특히 오후 5시에서 6시, 저녁 식사 직후가 핵심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글리시네이트 혹은 트레오네이트 형태로 200mg 정도 섭취하세요. 공복이 아니기 때문에 위 부담도 없고 3시간 뒤인 밤 9시쯤부터 혈중 농도가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밤 9시부터 서서히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즉, 마그네슘이 그 신호를 돕는 조율자로 작용합니다. 이 시점에 드시면 새벽 3시에 불필요한 각성을 막고 심박과 체온, 근육의 긴장이 완벽히 내려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리듬을 복원하는 미네랄이다. 즉,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는 시간의 영양제라는 거예요. 3단계 밤 9시에서 11시. 전류를 끄는 시간. 이 시간은 절대로 새로운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커피, 스마트폰, 강한 빛, 심지어 늦은 대화조차도 피로 회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을 이때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완이 아니라 각성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세포의 전류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칼슘 채널을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낮에는 도움이 되지만 밤에는 뇌가 이미 수면 회로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농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뇌를 깨우는 신호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마그네슘은 저녁 6시 이전에 그리고 9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말라. 이게 숙면을 위한 절대 법칙입니다. 이제 제가 임상에서 자주 쓰는 신경회복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단 10분 투자로 신경의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1. 마그네슘 스트레칭 저녁 7시.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직접 관여합니다. 그래서 복용 후 1시간쯤 가볍게 목과 어깨, 종아리를 천천히 풀어주면 혈류 순환이 2배로 빨라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죠. 이 부위를 풀면 마그네슘이 전신으로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2. 폭식호흡 10회 밤 9시 전. 마그네슘은 교감신경의 전류를 차단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호흡 리듬을 일정하게 만듭니다. 이때 폭식호흡을 함께 하면 몸은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강하게 받습니다. 실제로 뇌파 측정 실험에서도 마그네슘 복용 후 10분간 폭식호흡을 하면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면서 수면 유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3. 체온 조절 밤 10시 전 우리 몸은 체온이 0.5도 떨어질 때 잠에 듭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몸의 열을 자연스럽게 배출하게 도와줍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이불 속에 들어가기 30분 전엔 실내 온도를 22에서 23도로 맞추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깊은 잠을 부릅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을 2주만 실천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특히 새벽 3시 각성이 사라진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새벽에 안 깼어요. 옛날에는 밤새 뒤척였는데 요즘은 베개에 머리 닿으면 아침이에요. 이분은 단 한 가지 마그네슘 섭취 시간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몸의 시간표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제보다 강력한 건 리듬이 맞춰진 몸의 전류예요. 이쯤에서 정리해 볼까요? 아침엔 물 한 잔으로 세포의 전류를 깨우기. 오후 5에서 6시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 복용. 밤 9시 이후엔 새로운 자극 금지. 하루 10분 스트레칭과 폭식 호흡으로 신경 회복. 이게 바로 마그네슘 숙면 루틴 24시 플랜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봤죠.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부족 신호 7가지 그리고 몸속 마그네슘을 회복시키는 식단과 생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부족 신호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그네슘 부족하면 단순히 쥐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신호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면 수면장애뿐 아니라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깬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신경 안정 미네랄이 떨어졌다는 경고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합성이 원활하지 않아 수면 중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뇌가 깨어버리는 겁니다. 2. 근육이 자주 떨리거나 쥐가 난다. 특히 다리, 눈꺼풀, 손가락 끝의 경련은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신경전도 이상입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킨다면 마그네슘은 이완을 담당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면서 쥐가 납니다. 3.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마그네슘은 ATP,
즉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미네랄이에요. 부족하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졸리고 멍하다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4.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부족하면 부정맥이 생기고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5.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혈류가 느려지고 손끝, 발끝이 차가워집니다. 6. 변비가 있다. 마그네슘은 장근육의 수축을 도와 장운동을 촉진합니다. 부족하면 장이 게을러지고 변이 딱딱해집니다. 7. 이유 없는 불안, 초조, 불면.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 불릴 만큼 감정 조절에 관여합니다. 부족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불안장애 환자의 80%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을 동반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그네슘을 회복시키는 식단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가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는 하루 마그네슘 식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미역국, 귀리밥, 달걀. 미역과 해조류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귀리는 흡수를 도와줍니다. 아침에 이 조합으로 시작하면 하루 에너지 밸런스가 안정됩니다. 점심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두부 반모, 잡곡밥. 시금치와 두부는 대표적인 마그네슘 식품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오후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상승을 막아줍니다. 저녁 연어, 아보카도, 통밀빵 혹은 고구마. 연어에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맑게 해줍니다. 아보카도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황금 비율을 갖고 있어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부종을 줄여줍니다. 간식 바나나, 아몬드, 호두 한 줌. 바나나는 마그네슘 흡수를 돕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아몬드는 하루 권장 마그네슘의 20%를 제공합니다. 단, 기름에 튀긴 견과류보다는 생 아몬드, 생호두를 선택하세요. 마그네슘 흡수를 높이는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3가지 습관을 꼭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까지만. 카페인은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특히 커피를 저녁에 마시면 마그네슘 손실뿐 아니라 수면 리듬도 깨집니다. 2. 과도한 단백질, 당분 줄이기. 단백질과 당은 대사 과정에서 마그네슘을 대량 소비합니다. 즉, 단백질 쉐이크나 단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매일 15분 이상 햇빛 보기. 햇빛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데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보조키 역할을 합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마그네슘은 단순히 수면 영양제가 아닙니다. 신경, 근육, 혈관, 심장, 뇌의 리듬을 조율하는 생체의 전류 조정자입니다. 하루 2잔의 커피, 밤늦은 식사, 잦은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이 모든 게 마그네슘을 소모시키고 결국 새벽 3시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그네슘을 제 시간에 올바른 형태로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당신의 몸은 다시 평온한 리듬을 되찾습니다. 잠이 들고 유지되고 깨어나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회복된다. 그 리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커피 몇 잔 마셨나요? 식사는 제때 하셨나요? 물은 충분히 마셨나요? 이 사소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수명과 노화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몸의 신호를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 새벽 3시의 각성은 사라지고 평온한 밤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 내과 전문의 한종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몸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